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HTML 골격은 다 잡아놨고 여기다가 스타일을 입혀봐야겠죠. 이제 스타일을 입히는 방법은 HTML 상에 스타일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모든 게 태그죠, HTML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작성을 해주게 되냐면 여기 지금 헤드라는 태그가 있죠. 이 헤드 태그의 안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위치를 시켜놔도 되는데, 보통 그냥 컨벤션처럼 사용하는 위치가 헤드 태그의 마지막에 스타일 태그를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작성을 하고 또 이 꺽쇠를 닫으면 자동으로 닫는 태그가 생성이 되게 되죠.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엔터를 치고 탭으로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스타일을 입힐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HTML의 요소들을 선택을 먼저 하고 이 선택된 요소를 뭔가 스타일에 대한 속성 값을 적어줌으로써 이제 스타일을 입혀주게 되는데,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해볼 거는 태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div 태그도 있고 h1 태그도 있고 p 태그도 있고 br 태그도 있죠, 그죠? 여기다가 이 스타일 태그 안에 h1 태그를 선택해서 한번 뭔가를 변경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 스타일을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 저희가 선택할 태그를 먼저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 중괄호를 써줍니다, 바로.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엔터를 치면 여기 공간이 생기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속성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h1 태그의 색깔을 내가 변경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h1 태그를 선택하고 컬러를 치면 여기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이 있죠. 이게 전부 CS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인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동으로 서제스션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맙게도. 그럼 여기 보시면 되게 정의들이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Color of an element tex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엘레먼트의 텍스트 색깔을 지정하는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고 요 땡땡을 해주시고요, 콜론을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그냥 레드라고 해볼게요. 레드하고 마지막에는 요 세미콜론을 붙여주시면 이 속성의 정의가 끝이 나게 돼요. 이 세미콜론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새로 고침을 하면 요 H1에 해당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면 폰트 웨이트가 지금 볼드로 들어가 있어요. H 태그는 기본적으로 폰트 웨이트가 볼드이거든요. 그래서 이 폰트 웨이트를 그냥 노멀로 한번 바꿔볼게요. 노멀로 치면은 여기 보시면 노멀이 서제스션이 되고 same as 400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폰트 웨이트는 사실 이렇게 문자열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번호로 매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도 노멀에 해당하는 두께고요. 보통은 600이 볼드에 해당하는 두께고요. 사실 저희는 일단은 노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세미콜론 붙여주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리프레시 하게 되면 여기에 볼드가 지정되어 있던 속성이 그냥 노멀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속성을 보여드리면 폰트 사이즈도 고칠 수가 있는데 20픽셀로 제가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고 저장을 하면 다시 20픽셀로 폰트 사이즈가 변경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제가 태그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태그 선택한 것에 대한 속성을 이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이 속성의 이름을 적고 땡땡하고 속성의 값,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시게 되면 문서상에 반영이 되게 돼요. 이렇게 스타일 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스타일 태그가 없이도, 이걸 다시 지워볼게요. 스타일 태그 없이도 스타일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여기 h1이라는 태그가 있었죠. 여기다가 한 칸 띄우고 스타일이라고 적고요. 그럼 또 자동으로 서제스션을 해주죠. 여기서 이 땡땡으로 감싼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 레드라고 하고 똑같이 세미콜론으로 끝내볼게요. 그러고 세이브를 하면은 아까 다른 속성들은 다 지워졌는데 지금 여기서 컬러 레드라는 항목은 똑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속성을 주고 싶다 그러면 세미콜론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한번 바꿔보죠. 얘도 세미콜론으로 끝내고 새로 고침을 하면 12픽셀의 폰트 사이즈가 된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 스타일 태그 안에 뭔가를 선택해서
속성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냥 여기서 보통 인라인 스타일을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줄 상에서 그냥 바로 스타일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이라는 속성에다가 는을 붙이고 이걸로 감싼 다음에 그 안에다가 똑같이 속성 이름 그리고 값을 적어주고 세미콜론을 적어주면 똑같이 적용이 되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은 알려드리지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인라인상으로 속성을 줘서 스타일을 주는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되게 이 방식을 많이 쓰다 보면은 되게 나중에 이 문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기도 되게 어려워지고, 지금은 되게 저희가 단순한 예제들을 다루지만 나중에 되게 복잡한 것들을 다루게 됐을 때는 굉장히 이 문서 자체가 복잡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형태를 쓰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알려준 대로 이 헤드 태그 마지막에 스타일 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이제 선택해서 속성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그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당장의 단점이 눈에 보이게 되죠. 그게 뭐냐면 지금 H1 태그는 사실 뭐 쓰는 게 이 문서상에 많이 없다고 하지만 div 태그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div 태그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모두 div 태그를 지정하고 뭔가 폰트 사이즈를 바꾸면 모든 div 태그의 폰트 사이즈가 다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개별적으로 속성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떤 식의 방법을 쓰게 되냐면 어떤 태그들에 별도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모든 사람한테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름이 없고 인간이라고만 통칭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구별해서 부를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어떤 저희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div에도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그 이름만 불러서 속성을 기입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보통 쓰는 게 어떤 식이냐면 클래스라는 거가 있거든요. 이 클래스에 대한 이름은 되게 여러 방면에서 코딩상에서 되게 좀 헷갈리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은 그냥 이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클래스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다가 는을 붙이고 이렇게 문자열 요거를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텍스트 영역이었죠. 여기가 텍스트 영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클래스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는 이거는 볼륨이라고 해두죠. 어떤 호수를 얘기하는 의미의 볼륨이라고 해두고 이 밑에 타이틀에는 그냥 타이틀이라고 붙여놓을게요. 이러고 일단 세이브를 해볼게요. 이렇게 세이브를 한다고 해도 문서상의 변화는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냥 우리가 어떤 특정 요소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스타일상에서는 이제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것에 대한 속성을 기입해 주게 되는데 이 클래스 이름으로 지은 것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 하면 일단 요거는 다시 지우고요. 점을 붙입니다. 점. 그러니까 점을 붙이고 볼륨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시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하면은 이 행위가 뭐냐면 클래스 이름이 볼륨인 것을 선택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 볼륨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 이름이 있죠. 문서상에. 그렇게 되면 이거의 폰트 사이즈는 뭐 한 40으로 일단 해보죠.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폰트 사이즈만 굉장히 커졌죠. 40 픽셀로 커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개별 단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는 볼륨에 대한 스타일링을 하기 이전에 텍스트 에어리어에 대한 스타일링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하고 텍스트 에어리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디자인 파일을 보시면 이 볼륨이 시작되는 위치부터 이 위에 위치가 나오죠. 89 정도로 나오는데 그냥 저희는 작업하기 쉽게 90 픽셀로 제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은 89고 왼쪽은 24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죠. 이 묶음이 위가 89고 왼쪽이 24에 해당하는 속성 값을 제가 기입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속성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될 거냐면 마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마진은 요소들 간의 여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마진을 하고
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만 마진 탑의 속성을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일단 그냥 90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이러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면 이 그룹이 지어진 영역에 이 그룹은 텍스트 에어리어죠. 텍스트 에어리어에 상단이 90픽셀만큼 띄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은 24픽셀이었죠. 마진 레프트라는 항목이 또 있고요. 여기다가 24픽셀을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왼쪽으로 24픽셀이 띄어지게 돼요. 근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했지만 실제 픽셀은 24픽셀보다 넓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대번에 24픽셀이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패딩은 감안하더라도 여기는 별 차이는 안 나네요. 그죠? 여기는 90이 맞는 것 같고 여기는 32픽셀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HTML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진이나 패딩 값들이 있어요. 저희는 모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사실 저희는 이 왼쪽 마진을 준 적이 없지만 조금 여백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요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패딩과 속성들이, 마진 속성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저희가 마치 H1 태그를 쓸 때 볼드를 지정해주지 않아도 이 볼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각각의 기본 속성들이 각각의 태그에는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속성들을 제거를 할 필요가 있죠. 제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냐면 사실 모든 게 태그잖아요. 태그들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저희가 아까 H1 태그를 선택을 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디 태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디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이 바디 태그의 마진을 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이제는 여백 없이 딱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디가 가지고 있는 마진이라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정을 해준 적이 없는데도 일정 간격만큼의 마진이 생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의 마진을 일단 제로로 제가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기입해준 값과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24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두고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볼륨 아래에 요 클래식 네버 겟 올드까지 85의 간격이 있죠. 요것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볼륨을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서 점 볼륨 마진 바텀 해서 85픽셀을 적어줘 보도록 할게요. 이러고 나면 이제 볼륨과 타이틀 사이에 해당 마진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이 H1에는 제가 이름을 붙여놓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 H1으로 태그를 선택해서 스타일을 줘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 있는 H1 태그만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뭔가 H1 태그가 있고 여기에 뭔가 있고 여기에도 H1 태그가 있다고 했을 때 저장을 해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 H1 태그가 총 3개가 있죠. 그러면은 물론 H1 태그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 있는 H1 태그만 선택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냐면 점하고 텍스트 에어리어 하고 여기다가 한 칸 띄고 H1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H1이라고 한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어떤 특정 사이즈로 바꿀 거거든요. 요거의 지금 폰트 사이즈는 30으로 되어 있고 지금 라인 하이트가 30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가 30이고 또 라인 하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라인 하이트를 또 30으로 일단 작성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근소한 차이긴 한데 조금 더 작아졌어요. 이 타이틀이. 물론 얘네들은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얘네들만 30포인트로 작아진 거고 지금 보시면 아까 디자인 파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볼드 서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레귤러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냥 H1에다가 폰트 웨이트를 그냥 노멀로
그리고 저장을 하고 고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레이아웃하고 속성을 입혀보는 방법들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첫 번째로 사실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일단 넘어갔거든요. 기본이 되는 세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문서상에 폰트 이름을 정해주고 혹은 기본 폰트 색상 뭐 그런 것들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아직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비디오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